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 계약의 무역 클레임 조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서에 무역 클레임 조건을 기재하려면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할 때 클레임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해야 될 테고요. 그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역 클레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무역 클레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 무역 클레임의 본질이 뭐냐? 클레임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클레임에 어떤 발생되는 유형이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클레임에 관한 합의된 내용을 무역계약서의 영문으로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레임이라는 게 뭐냐? 클레임이라는 거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당연한 권리라는 거는 뭐냐면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내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침해를 당했다? 그랬을 때, 이거 다시 원상 회복해줘. 아니면 손해배상해줘. 라는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를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네네. 실무적 의미는 뭐냐? 간단하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비 오는 날 길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다 물을 탕 하고 내 옷에 튀겼어요. 그럼 그때는 나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옷에 흙탕물을 튀겼으니까 세탁비 물어내. 이게 바로 뭐냐면 클레임을 제기한다. 라는 거죠. 그쵸? 예. 예를 들면 가정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 너 오늘 1시간 공부하기로 하고 안 했으니까 너 거기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돼. 너 오늘 게임 1시간 동안 못해.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돼.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못해. 라는 거는 원상복구를 시킨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이 불충분했어요. 이래가지고 생기는 클레임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런 얘기죠. 계약서에 단어나 아니면 문구나 문장이 애매했어요. 아니면은 아예 계약서에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가 유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막 클레임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서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문구나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 하나라도. 그 다음에 충분히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 그 계약서가 충분하다. 어느 내용까지 기재를 해야 되냐, 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어느 내용까지. 그건 참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당사자 간에 거래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몸에 질병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인과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 다 예측 못해요. 미리미리 예방할 수는 없어요. 미리미리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인 건 뭐예요? 남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계약에서도 남들의 계약을 보니까 남들이 거래할 때 보니까 그래도 이런 일은 흔히 생기더라 라는 것들은 미리미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서는 썼는데, 제대로 썼는데,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한 클레임이 제일 많죠. 그쵸?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지연 선적. 선적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미선적. 선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선적을 했는데 품질에 대한 클레임. 사실 이게 제일 많겠죠. 퀄리티에 관한 거. 그죠? 물론 이제 계약서에 우리 품질 조건을 기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에 있어가지고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계약 내용과 다른 그러한 퀄리티의 제품이 거래가 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클레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제일 많죠. 뭐 가장 일반적이고요. 사과를 보냈는데 야, 너 12브릭스 이상 당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와? 10브릭스밖에 안 나와? 너 이거 나한테 손해배상해. 뭐 이런 문제들. 야, 너 물건 받았는데 그 저기가 포장이 다 그냥 찌그러졌어.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쵸? 너 전번에 나한테 1톤 보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90톤밖에 안 되네. 900톤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대금 결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늦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이행이 되는 경우들. 그쵸? 그 돈을 1,000만 불을 주기로 했는데 아예 안 주거나 다이어가 아니면 늦게 주거나 10월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줘. 11월, 12월이 돼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주는 거예요. 한 800만 원만 주고 야 나머지 200은 나중에 보자. 뭐 이런 것들. 이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다음 간접적으로는 왜 클레임이 발생하느냐?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고의는 아니었는데 뭐 언어나 아니면 관습이나 아니면 상관습 아니면 법률 이런 것들이요. 규칙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라 간의 관습도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하다못해 식탁을 차릴 때도 젓가락을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놓잖아요. 그죠? 푹 찌르듯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로로 놓잖아요. 우리는 세로로 놓는데. 그럼 중국 사람들은요? 45도로 각도 놓을까요? 에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그와 유사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조사가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신용조사. 예.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그래도 아 이게 사기꾼이구나. 아니면 이놈이 요주의 인물이구나.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니 이 회사 상태가 어떻거나 재정 상태가 어떻거나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신용조사 잘 안 하셔서 그래요. 근데 물론 매 건마다 신용조사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러나 새로운 거래처다. 그다음에 좀 알려지지 않은 거래처다. 그럼 신용조사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미국에 있는 바이어 신용조사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나라에 신용조사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 투자기관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국무역보험공사예요.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가 가장 정확하게 잘 해줘요. 물론 커트라도 해주긴 해주는데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 한국무역보험공사 거기를 이용하시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은요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아요. 뭐 몇십만 원 수준이니까 생각보다는 작다. 몇만 원일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용조사를 여러분들이 처음 의뢰하잖아요. 그럼 첫 건에 한해서는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해 준대요. 예. 제가 이건 보험공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외부 그 강의들이 많거든요. 하다 보면 제 다음 주자에 그 보험공사 직원이 들어오셔가지고 보험공사에 대한 어떠한 강연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잠깐 얘기해보면 무료라고 많이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에 대해서만. 아니, 두 번째, 세 번째는 에이, 돈 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송이나 보험상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운송하다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 사고 났는데 뭐 보험금을 준다 못 준다 이거 계약 내용이 아니다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데 보험회사하고 그런 일을 실행하신 적 좀 있죠? 운송회사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물건 똑바로 실었는데 나 도착하니까 바이어는 물건 좀 뭐 이상하다는 거야. 포장이 부서졌다든지. 그랬을 때 운송회사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운송하다 잘못된 거 아니냐. 운송회사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량형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무게를 나타낼 때 톤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톤이라는 게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이 생각하는 톤의 그, 그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톤 그러면 1000kg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1톤 그러면 900 몇십 킬로, 영국 사람들은 1000 몇십 킬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원래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뭐 물어보면 영국 바이어나 예, 미국 바이어나 야, 너 1톤이 몇 킬로야?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뭐야 또라이 아니야? 야마 1000킬로지? 뭐 그러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롱턴, 셔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1턴 그러면 900 몇십 킬로 알아듣는다. 요새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 교육이 바뀌었겠죠. 뭐.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가볍게. 예, 말씀드리고요. 내일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클레임의 내용, 상대방의 클레임을 제기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제기하느냐, 그 다음에 또 클레임을 예방 및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ADR이라는 게 있어요. 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레임을 해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당사자는 화해가 제일 좋겠죠. 근데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나 소송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알아보고 그 다음에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용 뭐냐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은 항상 아침 8시에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8시 이후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휴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출을 성공하시는 날까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무역에 대한 이해가 100% 되는 날까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절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마케팅 계약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대금 결제, 그 다음에 제품 인도 관련해서는 운송 통관 보호,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마 올 1년 그냥 쭉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긴 시간 제가 안 하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한 15분 이내로 하니까 길어봐야 20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 전문 분야 쪽 강의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 기대보다 너무 적어서 약간 요새 좀 제가 좀 의기소침해 있는 경향은 있어요. 주위에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